클라인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내가 알려줄게요. 클라인이 보는 유아 무의식의 구조예요, 이게. 아셨죠? 유아의 16개월, 첫 2년, 뭐 이렇게. 그 유아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지각하고 유아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정신작용이 작동이 되고 세상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가, 이 방식이에요. 유아가 세상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방식이 뭐가 중요하길래 지금 나이 먹어서 유아의 심리를 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건 사실은 유아의 심리이자 나이 든 성인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정신구조의 핵에 해당하는 또는 에센스에 해당하는 그런 정신작용을 뜻하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성인 안에서 아동의 판타지와 아동의 욕망을 읽어내서 설명을 했다면, 클라인은 성인 안에서 유아의 심리가 어떻게 성인의 정신성에 그대로 나이를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작동하는가, 그거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30% 이상의 한국인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50%가 넘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위급할 때, 자아가 고갈이 돼서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힘들 때 누구나 이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는 가장 원시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거는 사실은 성인의 무의식적 심리를 전하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본능욕동으로부터 인간을 설명했죠. 생존욕동과 리비도욕동. 그리고 생존욕동과 리비도욕동을 합해서 에로스욕동 또는 삶의 욕동이라고 얘기했고, 삶의 욕동과 대비되는 죽음 본능이었어요. 자,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을 그대로 일단은 계승했어요. 질감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태어날 때 본능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본능은 이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죽음욕동과 삶욕동. 이 삶욕동은 여기서 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힘든 일을 겪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심한 경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극복하고 어떻게 저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살아나서 저걸 성취했지? 뭔가를 이뤄내고 복잡한 거를 정리해가지고 보다 많은 거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힘이 이런 이 삼일욕동이거든. 그래서 야, 진짜 저 사람 꺾이지 않는 생명력 대단하다. 생명 이거 여기서 삶의 욕동에서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큰 자극을 받지 않은데도 금세 쓰러지네. 근데 부정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요 죽음욕동과 삶욕동인데, 요 삶욕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를 상세하게 탐구했다기보다 주로 이제 이거를 많이 탐구한 거예요. 죽음욕도 인간의 삶에서 삶의 문제가 야기되는 근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근원이 이거라고 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죽음욕동이 이 개개인마다 다양한 얼굴빛과 다양한 어떤 표정들과 어떤 다양한 기운들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음욕동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고유성이 형성이 돼. 클라인이 보는 방식이야. 다른 학파는 다르게 봐요.
클라인이 보는 방식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죽음 역동을 잘 처리해서 세상에서 아무튼 뭔가를 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죽음 역동이 어떻게 처리되고 삶 역동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어떤 개체한테 있어요. 이 죽음 역동 처리를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태어난 영유아는 죽음 역동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 뭐 자아가 튼튼한 사람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 웬만 부글부글 끓어도 처리 잘해. 그러면 이 죽음 역동을 처리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이 대상관계 시조라고 하는 게 엄마와의 좋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최초 대상, 양육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 대상. 최초 대상이 도움이 필요해요. 최초 대상과 요 대상 사이에 좋은 경험이 필요하죠. 좋은 관계 경험. 요 좋은 관계 경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클라인이 잘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대상 관계론에서 디테일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되게 주목하고 부각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관계 경험이라는 게 잘 되면은 세상은 편집 분열자리 배우신 편집 분열자리에서 우울자리로 넘어가고 우울자리에서 오디푸스로 넘어가고 잘 무난하게 죽음 역동을 소화해낸 아주 독특한 삶의 역동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 태어나요. 오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100% 좋은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좌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frustration. 좌절. 그래서 아무튼 요 좌절이 될 때 죽음 역동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편집 분열짜리 그 처리하는 그 그림 그려줬죠. 그래 요거를 죽음 역동을 처리를 못해요. 좌절이 너무 심하면은 요 좋은 관계. 그래서 이럴 때 원초 불안이 막 자아가 깨질 것 같은 또는 존재가 죽음 역동에 의해서 막 흩어질 것 같은 불안이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 소위 원초 자아 또는 유아의 자아. 유아도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유아의 초기 자아라고 해도 되고 원시 자아를 해도 되고 유아의 자아예요. 이 자아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본능 역동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할 건 이제 원초 자아예요. 프로이드는 생후 첫 1년 아기한테 자아가 기능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프로이드 이후에 그거는 과제죠. 그래서 이 클라인이 이거를 선구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유기체로서의 개체인 나를 살리기 위한 방어기제가 여러분이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분열이라는 거, 투사, 내사, 투사적 동의시, 내사적 동의시, 원시적 이상하고 평가자라. 이거 배우셨죠? 우리 같이 했죠? 네. 그 다음에 부인, 디나이얼.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세상을 부분 지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분 지각하시죠? 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거는 쓱 외면하는 게 부분 지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가 작동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울자리쯤 되면은 상징화 작용, 자아의 통합 작용, 전체 지각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초기 자아의 필사적인 생존 전략으로서의 방어가 작동되는데 이 방어가 작동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방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도 1차 방어고 내부 세계에 들끓는 이거를 이 중에서 이제 주목한 건 이제 죽음 역동이지. 이거로부터 이 자아를 지키는 것도 방어예요. 오케이? 또 다른 것은 가혹한 원시 초자로부터 이걸 지켜내는 것도 또 다른
과제인데, 즉 외부세계로부터 방어, 내부적인 요구로부터의 방어, 두 가지 방어. 오케이? 필사적으로 들끓는 죽음 욕동 요 문제 이거 처리하려고 이렇게 방어를 써요. 방어를 쓴다는 거는 내부에서 이렇게 막 욕동이라는 거 막 치솟는, 그러니까 잠시 치솟는 게 늘 치솟는 거야. 본능 욕동, 걔 늘 치솟아. 이 본능 욕동을 처리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이거를 외부 세계로 정신을 분열시켜서, 정신을 분열시켜서 외부 세계로 투사하고 내사하고, 투사적 동시하고 내사적 동시하고, 이 결과로 대상을 또 원시적 이상화하고 또는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고, 이런 그 방어 기제의 결과로 이 외부 세계의 대상은 지금 이 외부 대상의 정체가 어른이 알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가 아기가 보는 엄마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 어렸을 때 엄마가 어땠니? 이라고 물어보잖아.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클라인의 한두 살 때 엄마가 어땠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엄마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어른의 언어로 그때의 느낌이나 그때의 어떤 장면이나 그때 어떤 체험을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심리학 박사님이 계시니까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어떠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심리학 박사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게 오류를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것은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느낌과 모습하고 이 영유아기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아주 다를 수도 있어. 아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어머니는 천사예요. 이러면서 어떤 청년이 나타났어. 그런데 이 사람 죽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내면의 힘듦을 표현하죠. 우리 엄마는 저를 위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저한테 잘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벌어질까? 학교 대인강에서 왕따 당해서 그런 거 아니야. 헌칠한 청년이야. 아주 멋져. 외적 환경도 좋고 엄마도 천사라고 하는데 왜 속에서 죽고 싶다는 소리가 나와? 그게 1차적으로 이게 해결 안 된 거야. 오케이? 죽음 욕동 처리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갖고 그 착한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 어느 순간 칼을 들고 막 칼부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놀래서 착한 엄마가 좀 애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원살이. 그동안 착하게 지냈던 그 아이 모범생 왜 천사 같은 엄마인데 아버지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소위 이거는 개인의 인격을 엄마를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정신성이 진행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클라인이 짐작하는 거, 내가 짐작하는 거 아니야? 이후 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 아이를 낳았던 최초 시기, 첫 1년, 3년 동안에 뭐 부모 관계가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외부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요 영유아한테 죽음 역동을 해소해주는 충분한 좋은 관계 경험이 못했다는 소리야. 결여되어 있다는 소리야. 예. 엄마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러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이후에 천사였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뭐 상당히 그래도 뭐 보통의 나쁘지 않은 엄마 같은데 요때 아이가 지각한 엄마는 나중에 커가지고 청년이 나타나면 우리 엄마는 천사인데 제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자식한테 잘해줄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좋으신 분인데 유아가 경험한 이 엄마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네, 그런 차원이에요. 자, 죽음 욕동을 처리해주는 일체적으로 이 최초 양육자, 최초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지금 뭐 유아가 지각하는 게 어른이 지각하는 건 다르니까 이것을 처리해주는 대상이 이게 가장 일체 임무라고 본 거야. 클라인은.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 여기 이제 이걸 처리하는 방어 기제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 방어 기제가 작동되면 투사, 내사, 투사적 동시, 내사적 동시의 결과로 무엇이 형성이 되느냐? 요 안에 내사하면 안으로 이렇게 내면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으로. 바깥에 최초 대상한테 투사하고 내사하고 투사적 동시하고 내사적 동시하면서 안으로 뭔가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편집 분열짜리 얘기했듯이 전적으로 좋은 엄마 대상도 내면화가 되고 너무 내가 원할 때 바깥에 딴 일을 하느라고 나를 봐주지 않는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를 어른은 엄마가 바빠서 지금 이 아기를 볼 겨를이 없으시구나 이라고 객관적으로 지각 정리를 하지. 근데 아이는 그거를 저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박해하는구나 이렇게 지각한다 그랬죠. 공격당하는 걸로 지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의 지각하고 어른의 지각이 다른 거야. 오케이? 예. 머리로는 이 수업을 듣고 이게 그게 어른이 이해하는 방식하고 아이의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엄마가 그때 외부 일을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품어줄 그런 여유도 없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지. 이렇게 정리하면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뀐다고 고개를 흔들어.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마음은 이제 좋아요. 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안 풀린다. 예, 딱 그거예요. 그게 지금 가령 나름대로 전문적 직업활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지성인으로서의 나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내 안에 고착되어 있는 영유아는 그런 세련된 언어로 아직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작동하는 나의 중요한 에센스 중에 하나의 영유아가 그 맹친 그 감정 이거 처리되지 못한 죽음 욕동 이런 거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지. 이거라고. 아주 표현을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결과로 뭐가 생기느냐. 그래서 오늘 이게 할 주제예요. 이게 뭐가 생기느냐. 이 방어기제 결과로 내면의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너 오브젝트. 투사, 내사, 투사적 동시, 내사적 동시, 이상화 평가절하 이 세 가지 이 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방어기제예요. 이게 험난한 안에서 막 죽음 욕등이 막 들끓어가지고 막 이거 처리를 못해서 죽겠어 진짜. 이건 막 내가 내 안에 좋은 게 다 파괴될 것 같아. 이 죽음 욕동 때문에. 지난 시간에 시기심 했잖아. 시기심 때문에 내부에 좋은 것도 다 파괴돼. 시기심이 아주 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고 이렇게 해갖고 내적 대상이 형성이 돼요. 자, 이 내적 대상. 이 내적 대상은 다른 하나는 또 판타지하고도 무식적 환상이라 그래가지고 요 마음에 이 방어 자궁의 결과로 형성된 결과물이에요. 이게. 오케이? 클라인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 안에 어떤 내적 대상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 프로이드는 유아성환상을 그래서 저분은 어떤 욕망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요 초기 원시자의 방어기제로 형성된 내적 대상, 무식적 환상 내면에 들어있거든.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이. 옆에 있는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이래. 그래서 요 내면에 요 죽음역동 처리한 편집분열자리에 요거 그다음 저걸 극복해서 5월짜리에 요 대상 또 뭐 오디푸스 대상은 이제 프로이드로 넘어가는 거고 요 최초 대상의 요 결과로 형성된 여기 안에 좋은 내적 대상 엄마 관계를 잘해가지고 죽음 역동의 투사내사가 미약하고 삶의 역동의 투사내사가 더 강했던 사람일수록 요 안에 좋은 내적 대상이 든든하게 자리 잡게 돼. 좋은 내적 대상이 든든하게 자리 잡은 대상은 그것으로 웬만한 부정적 자극이 와도 그냥 그것에 전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고 그 긍정적 무의식적 환상 나한테 도움을 줬던 그 엄마지 최초 엄마 그리고 그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고 내면화된 그 좋은 내적 대상들 이것을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그대로 렌즈 역할을 하지 렌즈 역할. 그러니 여러분 요 정신분석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분을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바라봤거든? 그랬더니 수업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왜 계속 저를 보고 비웃으세요? 이랬다는 거야. 내가 미소 질 때 그게 꼭 비웃음으로 지각이 된 거야. 그분이 어쩌면 몇 시간 그러실 수 있어요? 요 안에 부정적 내적 대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좀 반대로 보지? 수업 시간마다 저한테 막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똑같은 이미지인데도 그래. 똑같은 클래스에서도 또 다양한 그 내적 대상의 비율에 따라서 외부 대상을 보는 긍정적인 표상과 부정적인 표상의 비율이 다양해. 오케이? 요 무의식적 환상하고 내적 대상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하고 같이 볼게 원시초자를 또 볼 거예요. 이 원시초자는 이게 편집분열자리의 이 방어 기제로 인해서 형성된 이 내적 대상들이 일군의 집합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게 all good object하고 all bad object가 있다 그랬잖아요. 편집분열자리에. 이 안에 이거 다 있어. 이거 집합체야 이게.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다 무슨 대화야? 대화가 종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른 저놈들하고 왜 무슨 대화야? 저거 다 전부 다 쓸어버려. 그냥 폭탄 터뜨리고 그냥 핵폭탄 눌러서 다 죽여버려. 이런 명령을 내려. 무슨 저런 잡스러운 놈들하고 대화를 해?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동반대로 야 저분한테는 모든 걸 다 헌납해도 좋다. 너 갖고 있는 거 다 바쳐. 이렇게 명령을 해.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정말 어떤 종교단체 갖고 이걸 원시초자의 그 무드를 자극하는 교주의 말씀 때문에 모든 전 재산을 다 헌납하는 게 있어. 너가 곧 나니까 나한테 맡기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마음이야 일종의. 초사적 동시에 배웠잖아. 그야말로 그 내면에서 명령이 내리는 거지. 지금까지 죽음욕동과 연관해서 시기심 배웠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이 원초 분열 기제가 작동되는 건 원초 불안이 형성되는 건데 시기심 배웠고 편집 분열짜리 이거 배웠고 5월짜리 배웠고 요게 이렇게 갈라지면 편집 분열짜리고 요게 연결되면 5월짜리예요. 그리고 오늘은 무의식적 환상하고 내적 대상 그리고 원시초자 요거 하지 않았죠? 요거를 합시다. 오케이? 인간은 선천적으로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이 면에 있어서는 프로이드하고 동일합니다. 본능
인간 행동의 에너지 원천이에요. 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동기를 형성을 하는 그런 원천이에요. 정신의 핵심 과정들은 본능의 만족과 좌절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 여러분, 그 삶욕동의 만족과 좌절, 죽음욕동 해소를 못하는 그런 좌절, 이런 것들이 정신 작동 기제를 달리 만들어. 오케이? 죽음욕동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 기제는 분열하고 투사적 동시, 투사 이 세 가지, 이게 제일 적합해. 죽음욕동은 억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의 내부에서 본능욕동이 어떤 본능욕동이 지금 완전히 들끓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신작용 기제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막 가령 어떤 사람들 유아성환상, 프로이드의 억압의 기인데 신경증의 방어 기제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듣다가 참 낭만적인 얘기네요 이러는 거야. 아니 무슨 왜 그렇게 표현하세요? 어떤 면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에서 그냥 온갖 귀신들과 온갖 불안과 온갖 그냥 전쟁의 내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거 프로이드 뭐 유아 성환상이 어떻고 정말 저하고는 전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거야. 그분이 쓰는 방어 기제는 초기 죽음욕동, 파괴욕동이 해소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 때문에 시달려 보셨어요? 막 이렇게 수십 번씩 이러면 이제 강도가 센 거야.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그땐 이거야. 오케이? 본능은 환상을 선천적으로 지니거나 창조한다. 그래서 이 본능에 의해서 환상이 창조되기도 하고, 클라인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하고 연관된 환상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화에 보면 대재앙 신화 있잖아.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하고 뭐 이런 대재앙 신화, 또는 뭐 구원자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이런 거. 그 신화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이 인류 200만 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본능 욕동 속에 녹아들은 어떤 그런 그 유전된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죽은 본능과 산 본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 기제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자아 기제가 달라지면 그 자아 기제의 작동 결과로 내적 대상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지. 이게 다 맞물려 있어. 죽음 욕동이 분열 이런 거고, 삶 욕동은 분열시킬 필요가 없어. 그건 상징화, 통합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 여러 가지 승화 이런 쪽으로. 정신 발달의 주요 과제는 자기 파괴를 일으키는 죽음 본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이걸 음미하려면 사례를 통해서 음미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신분석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초기에 죽음욕동 처리가 잘 매듭이 덜 되면, 죽음욕동이 엄마에 의해서 그 좋은 대상관계 속에서 적절히 해소되는 그 경험이 어느 부분이 결핍과 박탈이 심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남아. 그 자아 미발달이 된 부분으로 남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막 발달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이뤘지만 미발된 데 부분이 남는 거야. 크게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을 추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아. 더 크게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그 배후에 바로 요 이제 죽음욕동의 처리가 미흡했던 자아의 부분이 있는 거야. 그 대상 안에. 그래서 이게 대단히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가령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야,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처리되지 못한 죽음 욕동이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대단한 리더가 되기에는 항상 결함이 있는 거야. 이 죽음 욕동이 그 자아의 발달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는 소리.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맹점이 있어. 모든 게 다 완벽한 인간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부분은 대단히 잘 발달되고 잘나신 분인데 어떤 부분은 요 파괴욕동, 죽음욕동 때문에 이 부분은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발달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환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훌륭한 분으로 존중을 받지만 이게 갑자기 넓은 세상으로 딱 나가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 이 사람을 검증하려고 하잖아. 그럴 때 요 미발달된 부분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의 발달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그 사람이 클라인이 얘기해, 이거 내 얘기 아니라. 태어나서 첫 1년 동안 죽음 욕동 처리를 어떤 식으로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좌우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그 1년 동안 잘 처리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뭐 소위 그 현대 정신분석가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클래스에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위니캇이 상당히 가장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그 클라인은 그거에 대한 일단 이슈를 만들었던 사람이야. 엄마가 죽음 욕동을 해소해주는 어떤 좋은 경험을 제공자로서 기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 이후에 분석가들이 클라인의 그거를 개성해가지고 가령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쫙 펼쳐져. 대상관계 이론. 최초 대상관계에서 최초 대상이 첫 1년 아이한테 도대체 어떤 관계를 어떻게 줘야 죽음 욕동이 해소되는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클라인을 잠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신 날것의 죽음 욕동. 그러면 날것의 죽음 욕동은 그게 활성화가 되면 삶의 욕동을 이렇게 압도하게 되면 나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돼버려. 오케이? 삶을 향한 욕망 쪽으로 가지 않고 무기물로 돌아가려고 하고 싶은 거야. 모든 걸 다 탄생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죽음 욕동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걸 내가 한번 정말 잃어보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세상을 향해서 막 접촉하고 싶었던 그 에너지의 흐름, 그 흐름과 그냥 다 필요 없다. 그냥 왠지 피곤해. 그냥 이 상태 살다 가면 되지. 아무튼 다 없애버리고 싶다. 이쪽으로 가는 흐름. 포커스가 죽음 욕동. 여러분 안에 죽음 욕동은 어느 정도 정화 또는 통제 또는 해소가 된 것 같은가? 잠시 해보세요. 학교 동창인데 만날 때마다 계속 과음하고 계속 담배 펴대고 얼굴에 피부에 그냥 윤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만 하고 일도 엄청 바쁘고 그래서 어떻게 버티냐. 폭탄주를 막 10잔씩 먹고 막 그래. 그걸 몇십 년 먹었대. 어떻게 버티냐. 암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먹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죽으면 되지. 이래. 그리고 먹어.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르네. 자, 여러분 안에 죽음 욕동. 클라인과 더불어서. 클라인은 사람 딱 볼 때, 저분은 죽음 욕동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딱 계속 안에서 솟구치고 있구나.
저분은 아주 잘 소화해냈네. 뭐 이런 거 봐요. 너무 날 것이 표현이 될까봐 저도 아까 그 사례 얘기해 주셨을 때 그 남자 있잖아요. 엄마는 천사인데 이제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남자 있잖아요. 저랑도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이 아, 그래요? 와, 좋아요. 아주 귀한 표현을 해주셨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심했던 때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는 좀 우울증도 좀 심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고등학교 때가 바로 유년기에 해소되지 못한 여러 가지를 해결해 달라고 무의식에서 솟구치는 시기야. 전형적인 시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결혼도 했고 좋은 대상도 옆에 있는 것 같네. 그래서 그러네. 오케이, 좋아요. 지금 역동하니까 또 뭐 느끼니 혹시? 저희 남편은 그 자기가 사는 이유는 아들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살